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위 정해주는 여자 리미입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 10편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네, 10위는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국가부도의 날은 관객 수 375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에 의한 공포가 경제적 공포로 바로 이어져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로 국가부도의 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이 영화는요, 김혜수님과 유아인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인데요. 김혜수님은 극 중에서 국가부도를 미리 예견을 해요. 미리 예견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멋진 분으로 나오시고요. 유아인님은 국가부도를 또 이분도 미리 예견을 해요. 그래서 남들 다 투자 안 할 때 이분은 과감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가 되는 그런 분으로 나오시는데요. 영화 베테랑에서는 굉장히 몸으로 굉장히 거칠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반면 국가부도에서의 유아인님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영화를 보시고요. 유아님의 또 다른 매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답답한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경제적 국가 부도를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9위는 바로 독전입니다. 독전은 관객 수 520만을 기록하였고요. 이름 그대로 독한 자들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유령 마약 조직의 그 실체를 두고 펼쳐지는 독한 자들의 웰메이드 범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이게 좀 15세 분들이 보기에는 좀 잔인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주연분들, 조연분들 모든 분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빵 뜬 영화고요. 류준열님 그리고 김주영님 연기가 정말 짱입니다. 김주영님의 카리스마는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요. 류준열님은 여기서 굉장히 처음에는 그 버림받은 마약 조직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영화 끝나기 전에 그 눈빛 연기와 중간중간 섹시한 그런 부분 그 수화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또 섹시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요, 또 이 오랫동안 마약 조직을 추적해온 형사로 조진웅 님이 나오십니다. 진짜 이분은 뭐지? 되게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했던 부분이 이 마약을 진짜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먹는데 연기를 했는데 먹는 연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 사람 진짜 마약 먹고 연기했나? 할 정도로 정말 리얼리티가 대단하시고요. 눈도 엄청 빨개지면서 막 조진웅님 막 연기하는데 와 진짜로 몰입감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또 김주영님의 여자 파트너로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굉장히 여자로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연분들까지 굉장히 연기력이 돋보였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8위는 조커입니다. 네, 이 영화는 관객 수 525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내용은 광대로 살아가는 남자가 있어요. 이 광대로 살아가는 남자는 코미디언을 꿈꾸고 있는데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미쳐가는 세상에서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점점 더 나쁘게 행동하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회가, 나라가, 주변 환경이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린 조커였습니다. 네, 7위는 백두산입니다. 네, 백두산 이 영화는요, 관람객 825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백두산, 그 1차 폭발이 이어지고, 그 나머지, 그 후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재난 영화예요. 네, 이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감상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백두산 폭발이 어떻게 리얼리티하게 정말 그 폭발을 표현했는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영화에도 나오는 주연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우선 그 지질학 교수로 나오는 마동석 교수님, 마동석님이 교수로 나와요. 지질학 교수로. 그래서 굉장히 여지껏 되게 막 멋진, 뭐 힘센 그런 뭐 거친 막 몸으로 막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근데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지만 결국엔 이분의 그 지질학 그 예측이 맞아서 이분의 연구로 인해서 모든 작전을 다 세워요. 그래가지고 마동석님이 굉장히 지적으로 섹시하게 나온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이병헌님과 하정우님의 케미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정우님은 여러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비밀 그 요원으로 나오시고요. 나만의 비밀 요원으로 나오시고요. 이병헌님은 북한 사람으로 나와요. 북한의 이런 작전에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나오시는데요. 이 두 분이 그 합심을 해야지 백두산 폭발을 결국에 막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폭발 막기 위해서 두 분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병헌님은 굉장히 짓궂고 처음에 작전할 때는 막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 이병헌님은 캐릭터 자체가 뭐 내부자들에서도 그렇고 이 백두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나쁜 악역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세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 연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관람객분들의 그 사랑을 얻는 거는 뭐 당연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면 좋은 영화 6위는 바로 엑시트입니다. 네, 이 영화는요, 관람객 942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조정석 님이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산악 동아리에서 굉장히 에이스로 활약을 하는데 지금은 백수예요. 지금은 백수인데 엄마의 그 칠순 장치에 갔다가 유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나는 그 산악 동아리 그 후배였어요. 그 후배였는데 거기서 막 만나서 이렇게 당황할 때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바깥에서 그 유독가스가 새어나와서 막 이때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그 조정석과 유나가 둘만의 그 케미를 발산해서 그 산악 동아리 그때 배운 그 스킬과 또 이분들의 그 체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둘이 막 합을 맞춰가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탈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저는 유나님이 막 예전에 막 되게 예쁘고 되게 얌전하고 뭐 착한 그런 이미지로만 나오다가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서 그러다가 그 공조에서 그 현빈을 좋아하는 그 여자로 동생으로 나오는데 되게 거기에서 되게 귀여운데 되게 이머러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미지 너무 좋다. 유나 이미지, 저 영화에서의 그 유나 이미지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엑시트에서 유나가 그 케미를 완전 그 10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 영화가 완전 빡 뜨더라고요. 1000만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나 그 돈 안 아깝고 재밌게 그 영화관을 나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나와 조정석님의 그런 케미를 보고 싶다면 계속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위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이 영화는 관람객 994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그 주인공이 보컬을 구하던 그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을 프레디 머큐리라고 새로 지으면서 밴드 이름을 퀸으로 지어요. 그래서 그 밴드 이름 퀸을 이끌어가게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감상 포인트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퀸의 노래들을 퍼레이드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막 노래 같이 따라 부르고 하면서 또 이 음악들이, 유명한 음악들이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도 또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영화시고요. 또한 뭐 퀸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퀸의 팬이 되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궁금하시면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위는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 영화는요, 관람객 1028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그 두 가족이 있어요. 그 두 가족이 한 집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신선한 스토리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장르가 과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봉준호 감독님 장르라고 할까요? 본인이 새로운 장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코믹도 있고 또 호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들이 결합해서 봉준호 감독님만의 장르를 새로 만드신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신선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황금 종려상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이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참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요. 홍준호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살면서 상생의 관계, 공생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 보면 좋은 영화 3위는 알라딘입니다. 네, 이 영화는 관람객 1255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네, 디즈니 라이브 액션 중에서 큰 사랑을 받은 세 번째 작품으로 꼽힙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좀도둑인 그 알라딘이 우연하게 그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환상적인 모험을
실사 2D 애니메이션 실사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는 디즈니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느낀 게 만화인지 실제 영화인지 그거를 정말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램프 요정이 그 지니가 그 윌 스미스예요. 윌 스미스가 램프 요정 지니로 나오는데 막 램프에서 뾰로롱 나오는데 막 너무나 만화 같지가 않고 진짜 실제 사람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정말 보는 즐거움이 진짜 한 몇 배로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라딘도 솔직히 뭐 여주인공이 좀 이쁘다고 해서 볼만하겠네 하고 갔는데 저는 윌 스미스가 나온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윌 스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완전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봤던 그런 영화이고요. 이 윌 스미스의 그 하드캐리한 그 연기력 덕분에 그 알라딘의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집에서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2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네, 이 영화는 관람객 1393만 명을 기록하였고요. 제목 그대로 엔드게임, 마지막 게임이에요. 어벤져스들이 인피니티 워 이후에 지구에 사람들이 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반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희망은 어벤져스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벤져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분들이 먼저 떠난 그들을 위해서 최후의 걸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뭐 마블 시리즈를 그렇게 열심히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어벤져스 시리즈는 뭐 한 5편 정도? 최근 것만 그렇게 본 그런 정도였는데 이 엔드게임만 보러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영화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블 시리즈 개봉했을 때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 이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한테 제가 보고 온 다음에 자랑하려고 여기서 2명 죽는다고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저랑 절교할 뻔했던 그런 우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 개봉하고 바로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래서 2명이 죽는다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시잖아요. 아이언맨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블 시리즈 그 히어로들이 아이언맨의 그 장례식에 와요. 그래서 그 정말 명장면이 그 아이언맨 장례식에 나와서 모든 히어로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정말 여러분들이 빼놓으시면 안 될 그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마블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또 봐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안 보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이 엔드게임을 보시면 보다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보면 좋은 영화 1위는 예상하시나요? 네,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네, 이 영화는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누르고 1626만 명을 돌파합니다. 엄청난 흥행 기록이죠. 네, 이 영화는요. 영화 20를 통해서 300만 관객을 동원한 이병헌 감독의 작품으로서 이병헌 감독님 특유의 그 유머 코드가 관람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해체 위기에 놓인 그 마약 조직반 그 형사 5인방이 있는데요. 이 5인방이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 위장 창업을 합니다. 그 위장 창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마약 치킨이라는 그 치킨을 개발해내요. 메뉴를. 그 메뉴를 개발해내는데 엄청 맛있어져가지고 이게 엄청 떠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창업이 잘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해프닝을 벌인 영화인데요. 중간중간에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자꾸자꾸 끝까지 보게 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과 주연 배우들의 만남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다는 것에 감상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승룡님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웃음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 직업의 이 고반장 역할은 류승룡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절대 안 됐을 영화 그런 영화고요. 이 류승룡님은 제가 그 내 안의 모든 것에서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임수정님을 꼬시는 그 마초남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재밌는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지금 이 극한 직업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을 보시면은 류승룡님의 매력에 퐁당 빠져드시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나오는 그 진성균님이잖아요. 진성균님은 그 전 영화에서 전에 영화 그 머리 빡빡 밀고 나온 영화 있잖아요. 악역으로 나온 영화. 그 영화에서 엄청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뜬 배우인데요. 그 다음에 바로 극한 직업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악역뿐만이 아니고 코믹 연기도 엄청 잘하실 수 있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아서요. 나중에는 진성규님이 나무조연상까지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됩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참 배우분들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희님은 굉장히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미스코리아 출신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망가지기 위해서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관리는 다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를 위해서 굉장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봐주셨죠? 네, 저는 영화를 혼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혼영을 자주 하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좋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 3시간 안에 모든 내용, 기승전결을 다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그렇게 긴 걸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2-3시간 안에 뭐 진짜 재밌는 영화 보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래서 답답함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서 푸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추천 영화 순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집에서 보면 좋은 영화 10위부터 1위는 관객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였고요. 정보는 네이버 영화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또 재밌는 영화들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 많이 보시고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